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5년 2월 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도 괜찮았고 한국도 오늘 급등했어요. 그래서 오늘 증시 좋았고, 그래서 그 내용들, 금리가 꺾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엔비디아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드리고, 또 라이신 가격, 어제 그 대상 실적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서 라이신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라는 이제 교보증권 보고서 소개해드렸죠. 그게 이제 신문 기사로도 있어서 한번 더 설명해드리고요. 대만의 외장인지 공급사 신주승이란 기업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테슬라와 현대차종 선택은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있었고, 요걸 안 썼네요. 이 메타의 저커버그가 이 VR 투자에 뭐 누적으로 1,000억 달러를 썼다. 뭐 이런 이제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로는 딥시크 혼돈 따른 단기적으로는 좀 딥식 조금 뭐 아플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괜찮을 것 같다. 요런 내용이고, 또 운송, 항공과 해운이고요. 그다음에 한미연합 주도주 테마 탑5 5개 주제로 나눴고, AI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 좀 힘들 것 같다 당분간, 그런 내용입니다. 국채 발행 계획, 이것 때문에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왜 미국 금리가 빠지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엔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장기간 정말 엔화가 약했으니까 달러보다 엔화 사자, 약간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일본 주식도 사볼까? 이제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삼성중공업, 산일전기, 뷰노, 이녹스 첨단 소재, 세아제강, 이런 이제 기업들 기업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어제 오후랑, 그래서 삼성중공업, S&D, 삼양식품, K시텍, 이 기업들 다 좋은 실적을 내줬고요. 그다음에 LS, 또 JW 생명과학, 여기도 이제 여기 수액제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더존비종 오늘 급등했는데 실적이 기대를 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SK 바이오팜도 오늘 놀라운 실적 내면서 급등. HD 현대중공업도 좋았고요. 하나솔루션이 예상을 깨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영업이익 1,000억. 물론 이제 개발자산 매각으로 일회성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장 예상을 뒤집고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잖아요. 실적이 1,000억, 185억을 예상했는데 1,000억을 벌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실적 좋았고요. 뭐 근데 예상과 거의 부합했고, DLNC도 거의 부합했는데, 그래도 요새는 건설주에 대한 시각이 안 좋은 편인데도 뭐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재작년보다. 전자공신, SKI테크놀로지, K시텍, KB금융, 삼성물산, 하이닉스 내용이 있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올랐고요. 주요 상승 업종은 바이오, 반도체, 풍력주였고, 태양광, 자동차, 커뮤니케이션은 좀 빠졌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흔히 뭐 알파벳이나 이런 이제 빅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달러도 빠졌고 환율 떨어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죠. 이게 유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비용이잖아요. 이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알파벳이 대규모 자본 지출에 엔비디아 급등했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부진하면서 금리가 좀 떨어졌고요.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수요일 하락에서 좀 회복을 하면서 좀 강세로 잘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알파벳, AMD 실적 부진에도 엔비디아가 5%나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이 어제 설명드린 대로 빅테크 중에서도 정말 많은 또 자본 지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근데 정작 알파벳 주가는 급락했어요. AMD도. 그러나 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좋은 주가 흐름 보였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중소형주를
주들하고 부동산주들이 좀 올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계획은 아직도 좀 시장이 부담이지만 중국과 협상 잘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 일단 서두르지 않겠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우리의 입장은 서두르 바꿀 필요는 없다. 그냥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다. 리치먼드 연준 기다려보고 싶다.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관세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죠. 관세 때문인지 물가가 오르거나 오래 떨어지면 이게 관세 때문에 오르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다른 것 때문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때까지 신중하자. 그리고 미국 수입품의 절반이 부품과 구성품이라 이걸 공급하는 업체들은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돼서 기업들한테는 피해가 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2,300달러를 지출할 예정인 빅테크3. 그러니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AI 인프라에 힘입어서 올해 이 세 개의 회사가요. 2,28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AI에 그냥 다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 뭐 미국이 1등 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딥시크가 물론 쇼크를 줬지만. 그래서 24년도에 1,500달러 투자할 줄 알았는데 무려 55%나. 그러니까 멈출 줄 몰라.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오른 거죠. 메타 저커버그도 저번에 수천억 달러 지출하겠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일부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니 AI 투자하는 건 그래 좋아. 근데 돈 언제 벌래? 메타는 상관이 없어요. 메타는 돈 벌고 있어요. AI로. 근데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월가에서 논란이 심한데 그래도 월가 일부에선 또 수익화 문제는 있어도 그 격차를 조금씩 좁혀가니까 괜찮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지출입니다. 이게 실제 23년, 24년, 그다음 25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어마어마하죠. 미친 듯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SM 서비스 PMI는 별로 안 좋았지만 이게 주가에는 호재였어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조금 꺾였고 엄청 꺾인 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50 이상이고 ISM 지수는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은 거죠. 근데 거기서 좀 꺾였지만 52.8 신규 주문과 생산 다 꺾였어요. 제조업은 올라갔죠. 예, 제조업은 오르고 서비스업은 좀 꺾였는데 이게 아마 관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았지만 그 금리는 오히려 또 요거 나오면서 더 크게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퀄컴은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있죠. 스냅드래곤 그거 만드는 기업인데 실적 되게 좋거든요. 근데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급락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예. 아니 예상 매출도 103.5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최소 103억에서 112억 달러까지 예상을 했으니까 다음 매출을 훨씬 높게 예상을 했는데도 주가 반응이 안 좋아요. 분기 사상 최대 매출 달성했고 우리 AI PC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냅드래곤 채택 잘 된다. 중국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근데도 주가 안 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애플과 ARM 같은 기업들이 이제 원래 애플에도 옛날에 퀄컴 칩 같은 걸 옛날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ARM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퀄컴 거를 이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만들겠다. 요런 이제 우려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오늘 좀 주가에도 부정적이지 않았나. 근데 좋은 실적에도 어쨌든 좀 시간에 의해선 주가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엔비디아 뭐 반도체 기업들 다 올라갔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엔비디아 블랙엘 칩이 탑재된 서버 생산한다는 소식에 급등했고 알파벳은 급락, AMD 급락, 애플, 테슬라는 지금 스토리텔링은 너무 좋은데 실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판매가 지금 부진하죠. 이 부분이 또 발목을 잡아서 주가 빠졌고 노보노디스크는 그 경구용 먹는 약 있죠. 요거를 경쟁사 일라이릴리보다 먼저 출시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왔고 4분기 순이익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했고요. 에머슨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밸브나 레귤레이터 산업재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기대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냈지만 그러니까 에너지랑 전력 인프라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주도 업종에 속해 있죠. 그렇지만 좋은 실적에도 빠졌습니다. 포드는 실적도 부진했지만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나 잘 모르겠다. 관세 GM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 불확실성 크다. 그래서 주가가 좀
시간에서 5% 급락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황, 미국은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금리 꺾이면서 올라갔다. 특히 반도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는 제가 대체거래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라이신부터. 라이신은 이제 저가 터널 탈출했다 이런 내용인데, 요게 라이신 가격입니다. 이 가축 키울 때 사료 있잖아요. 사료 첨가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킬로그램당 2.4유로에서 2배. 중국도 킬로그램당 10.8위안에서 전년 대비 8%, 연초 대비는 22%나 라이신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어제도 이제 대상 그 분석에서도 나왔지만 이후에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 그래서 이 관세를 때리니까 유럽 내 중국산 가격이 튀겠죠. 무려 60%나. 그 중국 내 돼지 사육 수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중국 업체들의 재고가 또 많이 떨어졌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저가 생산 안 하는 거죠. 국내 기업 영향은 제일제당이 바이오 부문에서 라이신 사업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3,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되고요. 그다음 대상은 영업이익 일단 1,820억, 전년 대비 41.7% 정도 일단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신 대표 기업들이고, 시장 전망은 유럽에서 이제 한국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대상은 유럽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국 빈자리를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신도 정말 오랜만에 좋은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제일제당과 CJ 대상한테는 좋은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 부품 관련해서는 그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대만의 어제입니다. 어제 대만의 외장인지 공급사 신주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한가 같아요. 애플의 폴더블 폰 관련 공급 업체로 선정된 루머죠. 알 수는 없고요. 그러나 애플 이렇게 되면 폴더블 폰 출시가 좀 빨라지지 않겠냐. 원래 27년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26년 하반기로 좀 당겨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출하량은 3,500만에서 4천만 대니까 적은 거 아니죠. 아이폰이 1년에 한 1억대에서 2억대 사이인가요? 아마 정확하게 이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팔릴 때가 한 2억대 되니까 2억대만 해도 20%죠. 그러니까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비싸죠. 디스플레이도 커지고. 그래서 단가도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신주싱 요 공급을 만약에 하게 되면 매출이 몇 배나 증가할 수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만약에 아이폰에 들어간다면 뭐 세경하이테크, 파인엠텍, 덕산네오룩스 이런 KH바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실제 아이폰에 들어갈지는 모르죠.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애플이 참여하면 우리나라한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이 이번에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강세를 또 언급했으니까 IT 부품 특히 이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 또 잘 되면 중국이나 이런 데도 잘 되면 그 MLCC가 좋아지니까 또 삼성전기한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 자동차는 테슬라와 현대차 이거 읽어보니까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테슬라 주가 저는 요즘에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테슬라 좀 조심하자.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펀더멘탈 대비 너무 올랐어요. 그 좀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그냥 꿈만 보는 거 아닌가. 실적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또 나중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제 내려오면 좋은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비싸죠. PER이 130배예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 본업 판매보다는 로보택시, 자율주행, 에너지, 로봇 이쪽에서의 어떤 이제 지배력을 향한 기대죠, 기대. 테슬라의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러면 이런 기업을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현대차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야 그게 맞는 얘기야?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테슬라랑 현대차랑 같아. 감히 어디다 비교를 해?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모든 부분에서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쟁자 맞다. 그러면서 주가 싸다. 퍼가 4배잖아요. 이게 테슬라고요. 이게 현대차입니다. 그냥 처참하죠. PER. 현대차 PER이 조금만 올라도 주가 2배 갈 텐데요. 그죠? 왜 못 오를까요? PER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현대차의 2배 이상이고 뭐 당연하죠. 전기차 전용 회사니까 차량당 순이익도 더 많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잘해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인정해줘야죠. 네, 무성 업데이트. 근데 현대차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의외로 로봇 분야래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예,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경쟁력도 지금 강화되고 있고 로봇 공학 원래 휴머노이드 로봇 맨 먼저 하는 회사잖아요. 아틀라스 2013년에. 예.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양산까지 해서 이걸 대중화시키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건 현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야심찬 비전 제시했지만 그걸 실현하는 거 쉽지 않다.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그리고 어쨌든 본업 잘해요. 하이브리드 잘하죠. SUV 잘하죠. 돈 잘 벌죠. 로봇 공학 분야에서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잘했죠. 그래서 낮은 변동성. 그래서 테슬라의 스티커 쇼크. 스티커 쇼크가 뭐냐면 가격표 보고 놀라는 거 있죠. 가격표가 너무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거나. 테슬라 스티커 쇼크는 뭐냐면 테슬라가 한 번씩 가격을 훅훅 내리죠. 그럼 깜짝 놀라죠. 기존에 산 사람은 이제 열받죠. 그리고 새로 살려는 사람들은 야 이거 잘 됐다 막 이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은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변동성 없이 전기차와 로봇공학의 미래에 노출되길 원하고 편안한 선택지를 원한다면 현대차 좋은 투자처다. 예, 저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뭐 워낙 관세 우려까지 좀 두들겨 맞아가지고 더 나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당도 많이 주고 여러 면에서 가격 매력은 있는데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주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가 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한 투자처가 되는 건 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메타와 VR인데 메타의 가상현실 투자가 1,000억 달러래요.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100조가 넘었어요. 130조. 누적으로 누적. 그래서 올해 스마트 글래스 있죠. 요거 아니 근데 이런 기기보다는 여기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요 기기보다는 요게 낫죠. 요렇게 VR 우리가 XR 기기를 딱 착용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렇게 바뀌겠죠. 네,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레이벤 있죠. 정말 유명한 안경 브랜드, 예, 선글라스 브랜드죠. 메타 스마트 안경 출시가 더 될 것 같고 또 퀘스트 VR 헤드셋 요것도 계속 그대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메타의 그 리얼리티 랩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투자가 지금 800억 달러 돌파했고 200억 달러를 더 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총 1,000억 달러. 리얼리티 랩은 24년 21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 적자 10% 증가한 177억 달러. 또 저커버거는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에서 AI 기술로 구동되는 스마트 글래스 개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 글래스. 저걸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또 AI 에이전트 눈으로 보면서 이게 이제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길도 안내해 줄 수도 있고 예, 뭐 대화도 가능하겠죠.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여기 초소형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내장되고.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가 이렇게 자신 있는 건 이게 설사 잘 안 돼도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지금. 순이익이 624억 달러입니다. 62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예. 여기다 15곱, 14 곱해버리면 거의 순이익만 80억? 80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네, 막대하죠. 예. 624억 달러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돈을 좀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 투자해도 괜찮은 거죠. 저렇게 이제 VR, XR이 잘 된다면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 있잖아요. 저런데 뭐 카메라도 있을 거고 PCB 이런 기업들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거래소 미리 좀 알아도 제가 이거 영상을 나중에 하나 따로 이제 찍을 예정이긴 한데요. 대체거래소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늘어나고요. 뭐냐면 그 원래 한국거래소에서 우리가 주문 넣잖아요. 그러면 8시 반에 단일가 거래, 정규 시장 3시 반 끝나고 종가 다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움직이죠. 30분에 한 번씩. 근데 ATS라는 게 생겨요. 그럼 8시부터 여러분이 거래가 가능하고 8시 50분까지는 자유롭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장 끝나고 똑같습니다. 정규 시장이 있고 애프터마켓. 미국처럼 바뀌는 거예요. 거래소가 하나 더 생겨요. 서로 이제 경쟁하겠죠. 대신에 ATS는 밤 8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에도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내외에서. 네,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시간이 하루 12시간 늘어나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뭘 할 건 없고요. 그냥 자동으로 주문이 나가요. 고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문 넣을 때 최적의 호가를 찾아서 해줘요. 알아서.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를 내가 20만 원에 그냥 주문을 넣었어요. 그럼 옛날에 한국거래소 호가창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ATS에 예를 들면 ATS에 19만 9,800원이 떠 있어요. 매도가. 그 다음에 19만 9천 원에 또 매수가 떠 있어요. 한국거래소.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20만 원에 산다고 주문했으면 여기로 체결돼야죠.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낮은 가격에. 자동 체결해줘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시가와 종가는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제 결정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ATS의 오전 8시 시가는 이제 전날 한국거래소 종가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가는 이제 3시 반에 그 한국거래소 종가로 결정이 되지만 그 후에도 계속 거래는 이제 일어나면서 주가는 변동은 돼요. 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네.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 VI, 뭐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등도 다 들어오고요. 또 ATS가 지금 감당하는 거래량은 시장 전체, 그러니까 ATS가 모든 거래를 다 감당할 수는 없고 일정하게 종목별로 30% 정도만 막아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800개 이제 800개만 하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대표기업. 근데 3월 4일에 하는데 10종목부터 시작한대요. 처음엔 10개, 그리고 점진적으로 4월에 모두 800개. ETF는 올해 힘들 거라고 하고요. ETF 거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증권사가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좀 더 나을 수 있죠. 거래소 대비해 싸니까. 그리고 호가도 중간가 호가는 뭐냐면 파는 사람의 호가 중에 가장 싼 거하고 사려는 사람은 비싼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가장 낮은 거, 사는 사람은 가장 비싼 거. 이거의 중간값으로 호가를 자동 지정해서 그냥 체결을 해버려요. 스톱 지정가는 손절매. 10,000원에 주문 넣었는데 내가 9,000원을 손절매 가격으로 이렇게 그 스톱 가격을 해놓으면 이게 주문값을 뭐 8,000원에 내 가지고 꼭 8,000원에 매도 주문 내는 게 아니라 그럼 9,000원에 체결이 될 수 있겠죠. 네, 체결은. 근데 이제 저렇게 8,000원에 내면 뭐 어쨌든 내가 낮은 가격에 내버리면 일단 위에서부터 체결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책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3월 4일에 하니까 저희도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나중에 저희 회사에 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뀐다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더 하실 건 없어요. 편리하게 알아서 해줍니다. 밤 8시까지 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 이제 딥시크 혼돈. 그러니까 딥시크 논란의 이제 가장 명확한 건 뭐냐면 이제 싼 비용으로 고성능의 AI를 만든 거잖아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한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만 할 수 있고 엔비디아 할 걸 써야 되고 오픈 AI, 챗GPT 써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 다른 걸 해도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밝혀냈다는 게 좀 가장 큰 의미가 있고, 패배감이 절어있던 우리나라 AI 밸류체인 인정도 못 받았잖아요. 한국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제 네이버도 이거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 확대의 촉매제가 될 거고, 그리고 업체 간 경쟁 강도는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챗 GPT한테는 사실 안 좋죠. 경쟁자가 이제 많아지니까. 그래서 현재 네이버가 한국에서 AI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맞춤형 반도체로 넘어갈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 기기에 탑재되는 AI 시장도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전력기기도 여전히 투자 많이 합니다. 국가가 투자하는 거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미국의 10개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요. 또 AI 인프라 투자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속도로 이런 걸 처리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뭐 이어진다. 근데 다만 이제 너무 고성능 엔비디아에 의존됐던 게 좀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브로드컵 같은 이제 맞춤형 칩 만드는 회사가 더 부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혜 기업은 네이버, 하이닉스, 리노공업, HD, 현대일렉트릭, KT 이런 기업들은, 리노공업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죠. 이게 돼 있고, 오픈 소스는 이제
그 용어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오픈 소스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폐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딥시크의 저 아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 어떻게 보면 저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그냥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예, 그냥 쓸 수 있어요. 개인은 공짜고 그리고 기업은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쓰는 비용이 굉장히 작습니다. 챗 GPT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예, 싼 비용으로 저걸 상업화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메타도 라마 모델 쓰거든요. 근데 완전한 오픈 소스는 아니고 좀 제한은 걸었지만 저거 이용해서 오라클이 항공기 유지 관리하는 플랫폼 만들어내 버렸고 리트리스는 그 AI 커리어 그러니까 그 구직 활동할 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줘요. 이렇게 하면 좋다. 그걸 AI로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역시 메타의 라마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 딥시크의 아론을 이용해서 만든 모델들이 나오겠죠. 물론 중국 거라 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예, 이런 시장을 열어버린 게 가장 궁극적인 의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송은 이제 25년도 많이 바쁠 예정이다. 그래서 4분기 운송업종 호실적 예상은 하고 있고요. 4분기 서프라이즈는 HMM이 좀 시장 예상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명소노가 요새 항공사 인수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공시도 한번 그때 보여드렸지만 HMM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주주환원하는 거 보고 저번에 코웨이 그리고 이번에 HMM까지 또 얼마 전에 삼성화재 이런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세게 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뭐가 조금씩 바뀌는구나. 그래서 해운 업종 내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2.5조를 쏘고요. 주주들한테 시총이 13%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12조 현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풀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해운 업황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주주 환원은 좀 합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트럼프 관세 정책은 해운 업종에는 좀 좋대요. 왜냐하면 무역 규모가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오히려 이게 그 미리 이제 배로 실어서 빨리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임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재고를 빨리 비축해야 되니까 관세 매기기 전에 미국으로 빨리 수출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 해운사랑 항공사들 견제하잖아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HMM, 대한항공이 수혜받고 항공은 경쟁 완화, 해운은 이제 주주환원 한다. 이렇게 뭐가 과거랑 달라졌다. 흔히 피벗이라 그러죠. 전환. 항공은 무한 경쟁에서 이제 경쟁이 줄고 해운은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 이 그림이 나와서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 쪽에서는 이게 이제 신한증권 자료인데요. 예,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로봇 우리 다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이 5개 산업 뭐 누가 생각해도 딱 성장할 수 있는 딱 그림이 떠오르시죠. 예, 그런 걸 잘 적어주셨고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브로드컴, TSMC, 하이닉스, PSK홀딩스, AI 소프트웨어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더존비중, 한글과 컴퓨터, 로봇은 테슬라, 서브로보틱스 미국 기업이고요. SOS랩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다 관련된 회사로 알려져 있죠. 네, 레이다, 라이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에이럭스라는 기업도 있고 또 우주는 로켓랩, 인투이티브 머신드 여기까지 미국이고 세트레가이, HVM 한국 기업들이고 에너지는 미국의 LNG 관련된 기업들 셰니어 에너지, 킨덤오고 한국의 삼성중공업. 근데 미국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건 미국이 구축한 이런 선순환 시스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기초과학 역량과 대학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인재를 유인하고 이 기술 인재들이 또 일로 가죠. 예. 또 이민의 취업. 그러니까 젠슨왕이 대만 사람이잖아요. AMD 리사수. 예. 이 사람들이 대만에 있지 않고 미국에 가서 엄청난 기업의 CEO가 돼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나라예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게 될까요? 한국에서 대만 사람이 CEO가 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쉽지 않죠. 한국은 의외로 좀 폐쇄적인 국가예요. 그죠? 이 개방이 잘 안 되죠.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그냥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이런 그 미국이 1등 국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테크 기업 이 또 상장돼 있고 이게 또 주식시장이 잘 돼 있으니까 자본 조달도 되게 잘 되고 예,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그러니까 기업하기 되게 좋은 나라죠 진짜. 예. 그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질서에 의해서 파생되는 투자 아이디어인데
실적을 주도하는가? 에너지, 가스, 실적 좋죠. 그리고 패권 전쟁이 중요하죠. 그리고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당연히 패권 전쟁 여기에 들어가죠. 기술적 해자가 있냐? 로봇, 우주, 예,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브로드컴은 맞춤형 칩 만드는 세계 거의 1등 기업 중에 하나고,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틱톡, 애플, 오픈AI의 칩을 만들어주는 설계 회사입니다. PSK홀딩스는 후공정 반도체 회사죠. 장비. 그래서 디스컴 찌꺼기 없애주고 리플로 평탄하게 해줘가지고 칩과 칩을 잘 붙일 수 있게 해주는 장비고요. 60개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어요. 더존비존 AI 소프트웨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저도 많이 공부했고 많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사적 인적 관리라 그러죠. ERP 국내 중소기업 1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독일의 쌉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 제품이 1등이지만 중소기업은 더존비존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다 AI를 넣어버렸죠. 챗GPT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고, 시메스는 로봇 소프트웨어예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간 소프트웨어. 지능형 로봇의 세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대요. 3D 비전, AI 알고리즘, 로보틱스 이걸 내재화했고, 쿠팡, LG엔솔, 나이키의 수주를 또 했다고 합니다. 서브 로보틱스는 미국 기업인데 그 우버 있죠. 우버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실외 배송 로봇 이런 거 만듭니다. 그래서 배송 우버 이츠 있죠. 배송해주는 음식물 같은 거 배달해주고, 에이럭스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데 좀 생소하시죠? 로봇과 드론 제작사예요. 그러니까 드론 테마에 맞을 수 있죠. 근데 실제 돈도 벌어요. 적자 기업 아닙니다. 로봇도 하고 미국의 기업형 드론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드론 시대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드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마땅히 찾을 만한 기업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에이럭스는 돈도 보니까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인투이티브 한번 공부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인투이티브 머신즈는 이제 미국 기업인데 직원 절반이 나사 출신이고, 나사의 달 탐사 관련 인프라 제공 중인데, 여기 오디세우스 있죠. 민간 기업 최초로 달에 착륙선 보냈어요. 대단한 성과를 냈죠.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관련해서는 이제 AI 반도체 이제 얘기가 좀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엔비디아 칩을 썼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떴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또 있어야 엔비디아가 또 살아난다.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하다. MS가 제일 많이 투자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주가 제일 안 좋아요. 소프트 AI, 팔란티어, 테슬라, 앱노빈, 이 회사들은 AI로 지금 성과를 내는 기업들인데 이들이 더 주가가 좋았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핵심은요, 투자자들은 칩을 많이 구매할 때 수혜받는 엔비디아에서 넘어갔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기업인가. 그걸 AI를 활용해서, 대표적인 게 팔란티어잖아요. 엄청 비싸요, 주가가. 근데 하루에 20% 폭등합니다. AI로 돈을 벌어요. AI로 돈 벌면 인정, 안 벌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메타만 좋아요. 여기 메타 돈 벌죠. 이제 아마존이 오늘 실적 발표할 때는 봐야 되겠고, 팔란티오 노란색 그냥 미친 듯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요새 돈 실적 별로 안 좋죠. 꺾이죠. 그러니까 결국 돈 버냐 안 버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 계획이 QRA인데, 이거 이제 국채를 얼마나 찍을 거냐. 국채를 많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 공급이 늘죠. 공급이 늘면 채권 값은 떨어지죠. 채권 값이 떨어지면 금리 어떻게 돼요? 금리와 채권 값은 항상 반대라 그랬죠. 금리가 오르죠. 그래서 발행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오르겠죠. 적게 하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분기마다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놓는데, 많이 발행하면 금리 튀니까 악재고, 적게 발행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좋죠. 근데 적게 발행해요. 그래서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세 정책 하면 채권을 많이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 그 다음에 단기 채권을 많이 찍었거든요. 옐런 전 장관이. 근데 이제 장기 채권, 기업들은 장기채로 자금 조달해요. 장기채를 찍으면 장기채 금리 오르죠. 기업들은 그럼 자금 조달할 때 금리가 튀니까 장기채 부담되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올랐거든요. 그때 4.8. 근데 그때 오히려 미국의 국채 사야 된다. 오히려 투자해야 된다. 해치 차원에서. 예, 미국 증시 방어도 할 수 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번에 금리가 확 떨어져 가지고 예, 지금 굉장히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괜찮은 분위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국채 발행 계획이 여기 NH에서는 예상을 했나 보더라고요. 양적 질적 우려 해소시켰다. 뭐냐면 채권 발행 규모가 1분기에 8,150억 달러인데 원래 그 옐런 장관 퇴임 전에 8,230억 달러로 계획했는데 좀 줄여버렸어요. 이것 자체가 호재죠. 그리고 2분기 발행 규모가 1,230억 달러. 원래 2,340억 달러였어요. 작년 2분기가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여기 보이세요? 요거 작년과 비교하면 반토막. 8,150억이면 적은 건 아닌데 예상보다 적게 해버렸어요. 기존 계획보다. 네. 그리고 단기채 잔액 비중이 어쨌든 이제 너무 많으면 이제 채권 중에 단기채가 많으면 이제 비중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단기채를 줄이면 장기채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장기채를 많이 찍으면 어떻게 돼요? 또 채권을 일단 장기채를 많이 찍으면 10년짜리 그 채권 값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또 튀겠죠. 근데 단기채 잔액이 그냥 비중이 그 공고 안에 있는 그대로래요.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단기채를. 그럼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장기채를 더 찍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결론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장기채 금리에 대한 급등 공포가 해소됐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표가 꺾인 거랑 동시에 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금리가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구조적인 내용이라 훨씬 좋죠. 요 이유 때문에 빠졌으면 금리가 정말 뭐 또 오를 수도 있지만 관세 충격을 또 받으면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네, 일단 금리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본 관련해서 일본이 엔화 강세하면 이제 수혜주 찾자 이런 내용인데 그 현재 환율에서 달러화보다 저도 이거는 좀 동의를 해요. 이제 달러가 너무 비싸잖아요.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를 뒤늦게 사는 것보다는 엔화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엔화는 너무 싸니까 또 왜냐하면 장기간 떨어졌잖아요. 엔화 가치가. 그래서 일본은 그리고 어쨌든 금리 올릴 거거든요. 많이는 안 올려요. 근데 기조는 올리는 기조입니다. 예. 그리고 공교롭게 지금 미국의 금리가 꺾였죠. 그러면 달러는 꺾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 주식 중에서 일본 수출주는 피해 보잖아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면 내수가 좋아져요. 일본의 내수 기업 사든가 고배당주 ETF를 투자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도 엔화가 강세로 가면 호재고 엔화 자산, 일본의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많이 갖고 있는 기업도 좋고 내수 중심으로 꾸리는 기업들 또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따른 환차익 이런 수혜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는 건데 결국 요 기업들 주목하자는 것 같아요. 주로 그 일본에서 독보적인 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패스트 리테일리 여기 유니클로 회사예요. 브랜드 갖고 있는 여러분도 뭐 유니클로 많이들 가시죠. 예. 그리고 이제 닌텐도 뭐 게임에서 이제 다음 모델이 25년 중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세븐아이엔 홀딩스 일본 세븐일레븐 아시죠? 예, 편의점 도쿄가스 일본의 그 가스 민영화 전력회사고 가스회사고 주주환원 잘하고요. 그리고 하이브가 들어가 있어요. 하이브가 왜냐하면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요. 이 아티스트들이. 그 엔화 값이 올라가면 좋죠. 훨씬. ETF는 요게 이제 일본의 주요 그 ETF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일본 ETF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직접 상장돼 있는 ETF니까 이렇게 일본 금융 섹터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일본의 고배당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티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건 주주가치 제고할 수 있는 ETF라고 하니까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까지 우리가 투자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괜찮으면 뭐 일본이 됐건 뭐 인도가 됐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잘 고민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쪽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달러보단 엔화가 강해지면 일본 내수 기업이나 고배당 ETF 이런 쪽에 대한 아이디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제 간단히만 좀 설명드릴게요. 삼양식품이 놀라운 실적을 또 내면서 분기 최대 매출인데 핵심은 유럽이요. 매출이 300억 찍었는데 원래 31억 예상했는데 10배 더 나왔어요. 미국은 1100억. 예. 그래서 861억 예상했는데 잘 나갑니다. 저는 왠지 이제 한국의 코카콜라가 탄생한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중공 이제 해양 플랜트 잘하죠. 미국의 방산을 못해요. 이 회사는 군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외받았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해양 플랜트 절대 강자입니다. 이것도 인정해줘야죠. 그 실적 좋았고 북미 FLNG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이제 시추해가지고 그거를 액화시키는 거죠. 나홀로 수했는데 주가는 너무 싸다. 산일전기는 변압기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좋았고 신공장 증설 유가가 올해 2분기부터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보호해수 물량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출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량 부담도 해소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부과하면 변압기 수입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에서 이 변압기를 40% 수입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국가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뷰노는 실적은 아직 안 좋아요. 언제 흑자나나 이게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딥카스 심정지 예측하는 거죠. 24시간 내에 이 사람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미리 예측해 주는 거죠. 국내 병원 114개, 도입 병상 수는 4만 5천 개. 삼성 서울병원에 이제 처방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원래 4개 들어갔거든요. 병동이. 근데 전 병동으로 확대 논의 중에 있고 요게 핵심이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빅5 병원 중 하나와 계약만 끝나면 청구가 많이 이제 늘어나겠죠. 매출이. 그리고 이제 미국 FDA 승인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중에 나면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근데 일단 지켜봐야죠. 그리고 작년에 그 딥브레인이라고 이제 다른 제품은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결국 올해 상반 핵심은 미국 FDA 승인하고 저 빅5 병원 있죠. 우리나라 여기에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뷰노의 주가를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OLED라 좀 걱정을 했는데 예상외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추정치도 올렸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OLED도 이제 애플도 참전할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세아제강 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일회성 이익이 붙었어요. 미국 자회사 세아 스틸 아메리카와 한미가 그러니까 아메리카와 한국과 미국의 이제 이전 가격 사전 합의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942억이 반영됐어요. 이익으로. 저거 제외하니까 400억이에요. 원래 예상치가 296억이니까 저거 제외해도 이익 성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외해도 이번에 잘 나온 거예요. 다만 유가에 연동돼요. 이 회사 실적이. 그래서 유가 떨어지면 안 좋은데 그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싸잖아요. PER 3배, PBR 0.3배. ROE 자기 자본이익률 두 자릿수.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 자체로 좀 매력은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공시는 제가 좀 약간 틀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요게 배터리 분리막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어딘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중장기 공급 계약인데 각형 LFP 배터리예요. LFP입니다. 원래 파우치형, 원통형 다 있거든요. 각형까지 진출했고 LFP. 앞으로 대세는 LFP잖아요. 여기에 공급을 한다는 건 여기는 중국이 다 싹쓸이한 지역이거든요. 중국 기업과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뉴스 아닌가, 공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직 안 좋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주식 소각 결정이 있었습니다. K시텍 전체 비중이 0.8 실적도 좋고 주주환원 잘하고 있고요. KB금융은 전체 주식의 1.45% 소각. 삼성물산은 요 세 분이 3,600주 총 해가지고 4억 원 정도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여기 두 분이 2억 1,500만 원 정도 장내 매수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이 끝났고요. 한번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 코스피 급등했고 정말 또 힘들게 월요일날 급락하고
코스닥도 전고점 뚫어버렸어요. 정말 어제도 차트 설명해드렸지만 하락장은 끝났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행보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 대한 공포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간다. 근데 중간중간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고 바로 회복되는 건 옛날과 좀 다른 흐름이고,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외국인이 산 것도, 근데 오늘 외국인 왜 샀죠? 달러 꺾이고 금리 꺾이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금리랑 달러가 왜 꺾이는지 명확히 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면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 우려만 아니라면 좀 상승장 더 며칠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좀 떨어졌죠. 물론 오늘은 좀 올라서 또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엔화가 요새 좀 강하죠.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다고 엔화가 강하다는 거니까 엔화 값은 조금 강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섹터로는요, 유리기판 관련주가 오늘도 뭐 아주 불이 또 붙었습니다. 아주 막 급등락이 장난이 아니고요. 오늘 급등했고, 그리고 건설주가 오늘 DLNC가 뭐 아까 실적 나왔지만, 근데 엄청난 실적은 아닌데 왜 13% 올랐죠? 저도 아까 한번 보여드렸는데 왜 13% 오른지는 내일 한번 제가 보고서 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요. 그리고 건설기계도 좀 좋았고, 또 반도체 오늘 좋았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사실 어제는 왜 빠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좋은 실적 냈는데 왜 빠졌나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급등해 버렸고,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다 좋았습니다. 장비, 인터넷, 카카오 계속 달리고 있고, OLED, 전선주, 또 갤럭시 부품주도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IT가 이끌었어요. 오늘은 리노공 온디바이스 AI죠. 여기도 이끌고 있고, 그 예전에 그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이거였죠. 그 맞아,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온디바이스 AI면 이 제주 반도체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는 맞는데 제가 연속성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실적은 확인해야 되니까.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빠졌는데 숫자만 되면 좀 회복은 되지 않겠냐. 근데 과연 실적이 좀 관건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심텍, 리노공업, 삼성전자, 제주반도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온디바이스 AI 이제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된 그런 기업들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제약주 오늘 SK바이오팜 아까 실적 보여드렸죠. 그다음에 ST팜이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제약주는 계속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숫자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약이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그거는 뭐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시간 날 때 제가 함께 배우기 헬스케어 정말 그거 만들기 힘들었거든요. 섹터 중에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지식이 없으니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쉽게 제가 좀 영상을 만든 거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또 헬스케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면세점, HDC 올라갔고요. HDC는 면세점은 아니고요. LNG 발전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선주가 이제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올랐다가 현대미포는 좀 실적이 예상을 하회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기저제도 근데 뭐 꼭 그런 거보다 많이 올라서 좀 쉬는 것 같아요. 피팅도 이제 온디바이스 AI나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쉬는 거고, 배터리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그러나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기업은 없었습니다. 오늘 일단 가장 좋았던 건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한번 기대를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삼성한테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 딥시크가 삼성한테는 오히려 호재죠. 그리고 손정희 회장까지 만날 정도니까 서로 뭐가 지금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은행주가 좀 안 좋았네요. 은행주가 오늘 아마 그거였나요? 혹시 주주환원 실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주주환원 기대감보다 좀 못했다 이런 좀 평가가 있어서 빠졌고, 방산주 좋았고요. 삼성중공업은 좋은 실적에도 이제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현대글로비스도 실적 좋아요. 근데 아마
세론이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좋은 실적에. 근데 바이오팜 오늘 급등, 로템도 급등, 삼양식품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았던 기업들은 좀 급등한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알테오젠 39만 원까지 다시 어느새 올라왔고요. 리가캠, 바이오 다 좋죠. 리가캠, 휴젤, 파마 리서치, 오늘 뭐 루닛, ST펜까지 다 일제히 급등했어요. 케어젠까지도 급등을 했고요. 숲도 오늘 이틀째 급등. ISC, 주성 엔지니어링, JNTC 유리기판, PSK 홀딩스, HK 이노엔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TCK도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조선주, 아무튼 조선주가 안 좋아요. 좀 최근에 조선주가 좀 쉬고, 다른 업종들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비전,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제도 많이 물어보시길래, 아니 어제도 이제 어제 라이브를 하는데 그 하나비전 얘기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아니 뭐 제가 감사 받을 일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날 급락한 이유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드린 거고, 근데 어제도 빠지는 건 좀 약간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또 21% 올라서 뭐 참 주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더존비즈원 뭐 여긴 실적 다 실적주고 LS도 호실적에 올라갔고, 다만 예상을 좀 하회했던 기업이나 조선주는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클로복 같은 이제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이나 실적 좋았던 거, 테스도 좋고요. 숲, ISC, 그다음에 인그루드램은 공개 매수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대주주가.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해줬고, 반면 SPL 로봇은 오늘 쉬었습니다. 좀 쉬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다. 그건 염두에. 조선과 로봇은 많이 올라서 좀 빠진다. 그래서 큰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시장 마무리 해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